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 문장이란 뭐냐? 여러 가지 요소를 조건을 만족해야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뭐가 있어야 돼?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어. 한마디로 주제가 있어야 돼. 문장이라고 부를 거면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의미 요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문장적으로 봤을 때 마침표라던가 물음표라던가 문장을 끝내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문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거보다 작은 단위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쪼갤 수 있는 단위는 바로 절 되겠습니다. 중3 때 하셨죠? 자, 절이라는 이 단위는 뭐와 뭐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할게요.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라는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이거보다 작은 단위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구는 주어와 서술어 둘 중에 하나만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라는 단위는 예를 들어서 앞에 수식하는 말, 그 다음에 수식 받는 말, 보통 요게 제일 많긴 하거든요. 받는 말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몇 개 이상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걸 구라고 부르는데 주어, 서술어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보통 주어 아니면 서술어가 있지만 목적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는 수식 받는 말과 수식하는 말 이렇게 두 가지가 결부가 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구를 정합니다. 만약에 예쁜 여자 그러면 여자가 끝났죠. 여자는 명사죠. 따라서 걔를 뭐라 불러? 명사구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근데 빨리 달리다 이러면 달리다가 뭐야? 동사지. 그러면 빨리 달리다 묶어서 뭐야? 동사로 끝났으니까 동사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품사를 가지고 구를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문장보다 작은 단위 보통 보게 되면 이 단어 이렇게 품사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라는 단위가 뭐라고 보시면 돼? 이제 자리성 홀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단위들이 있는데 이제 문장 자, 문장에서 요 사이에 있는 단위 요 사이에 있는 단위가 요번에 시험 범위 자, 단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야? 문장 내에서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만들기로 한 거지.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게 여러 개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 거고 절과 구, 요 단위 말고 제대로 우리나라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들 내지는 필요 없지만 있어야 되는 성분들 우리나라 문장 성분을 몇 개로 쪼개보자 라고 학자들이 단어와 문장 사이에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을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 즉 문장의 골격을 정하는 성분. 이 성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주성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빠져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이런 성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속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지막에 지 혼자 노는 새끼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독립 성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에는 뭐가 있어요? 서술어의 주체, 걔를 뭐라 불러? 주어라고 불러.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자, 걔가 주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 걔를 뭐라 그래요?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 그래 뭐라 그래? 보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결국에 주성분을 전부 다 결정하는 게 누구 새끼야? 서술어 새끼입니다. 됐습니까?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자, 주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자, 목적어.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이 보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야? 서술어가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 무슨 중심 언어이다? 서술어 중심 언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중심 언어라고 부르죠. 걔네는 주어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걔 뭐도해요? 가주어 입도 내세우죠.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나라는 뭐야? 서술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탄생하게 되었냐? 서술어가 문장의 골격을 전부 다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 라고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영문법 들어가시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외우시죠. 그쵸? 자, 우리나라의 전체 문장은 전부 다 뭐가 결정해? 서술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서술어가 뭐야? 문장에서 주성분이 뭐가 필요한지 필수 성분이 뭐가 필요한지 문장의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한 자리 서술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만 필요해? 주어가 뭐다? 서술어가 주어만 필요로 하는 요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하지? 가다. 그쵸?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죠. 그쵸? 서술어가 뭐죠, 여러분? 서술어. 자,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걔 서술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뭐 형용사, 요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술격 조사 무엇이다? 시험 플러스 이다. 요것도 뭐야?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거죠. 요것도 뭐라 불러요? 서술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야?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요 서술어가 뭐만 필요로 하는 경우, 주체 행위를 하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경우, 걔를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한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다. 어딘가를 가다죠. 그쵸? 가다의 주체만 필요하지. 얘 뭐야? 띠리가 가다. 이렇게 해서 뭐야? 주어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여기서 서술어는 뭐야? 반드시 그 행위를 하는 주체는 필수 성분이죠. 따라서 주어는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주어 외에 나머지는 그때부터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야. 그러면 띠리리가 띠리리를 먹다죠. 따라서 가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성분을 필요로 하다.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보호가 있을 수 있겠죠. 되다 아니다. 자, 되다라는 서술어는 띠리리가 띠리리가 되다 라고 해서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지. 따라서 주어와 그 다음에 보호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요 새끼죠. 자, 담다. 자, 담다라는 서술어는 문장을 완결된 의미, 누누이 얘기하지 마. 여러분, 문장은 뭐야? 완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걔는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담다. 그러면 띠리리가 담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누구랑 닮았는데 이거죠, 그쵸? 부족한 정보는 있잖아. 그러면 띠리리가 띠리리와 담자죠, 그쵸? 와는 뭐야? 부사격 조사입니다. 따라서 주어와 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시험 문제죠. 에헤이, 부속 성분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사어라는 건 뭐야? 우리가 품사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식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꾸며주는 말이야. 꾸며주는 말은 뭐야? 빠져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문장의 골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사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부르기로 했어요? 앞에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부사어는 원래 무슨 성분인데? 부속 성분인데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부사어가 뭐가 될 수 있다? 필수적 부사어가 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사어는 뭐라고 정의하셔야 돼요? 주성분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면 OX, X 필수 성분이다. 그러면 맞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필수 성분은 뭐야?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성분이다. 이런 뜻이고, 주성분은 어떻게? 저거 4개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부사어는 어쨌든 주성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성분이다 라고 선지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얘가 서술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 얘가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러면 뭐다? 얘는 필수 성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자리 서술어 가겠습니다. 자, 서술어가 뭐야? 문장 성분을 3가지 요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동사, 영어 시간에 외웠죠, 그쵸? 들이다, 주다 같은 수요동사. 자, 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주다. 자, 띠리리가 띠리리에게 띠리리를 주다. 그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띠리리에게가 빠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따라서 얘도 뭐가 됩니까? 필수적 부사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들이다 라는 서술어는 몇 개? 하나, 둘, 3개가 필요해서 3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 마지막 3자리 서술어가 뭐야? 영어의 사형식이죠, 그쵸? 간목, 진목. 그래서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에 붙여주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사어라는 성분을 살리고 앞에다 뭐야? 필수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로 한 거지. 됐습니까? 뭐가 됐든 서술어에 뭐야? 필수 성분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자, 여러분 한 자리가 됐든 세 자리가 됐든 두 자리가 됐든 반드시 뭐야? 주어는 필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어는 무조건 어떻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필자예요. 공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돼? 주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결국에 이게 지금 시험 문제잖아. 결국에 여러분이 어휘, 그러니까 끝에 있는 서술어를 보고 얘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일 헷갈릴 수 있는 성분입니다. 넘어가서 부속 성분 볼게. 자, 부속 성분은 용언을 수식해주는 용언. 한마디로 용언. 여러분 용언을 수식해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언을 아셔야 되겠죠, 그쵸? 용언은 뭐가 있습니까? 동사와 효용사 되겠습니다. 내지는 이거 서술격조사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걔를 뭐라 불러? 부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는 뭘 수식해준다? 바로 체언을 수식해준다. 체언에는 뭐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해주면 걔는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어떻게? 독립어, 자기 혼자 노는 성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 일단 문장 성분 몇 개 있다? 7개가 있다. 우리나라 문장의 형식은 누가 결정한다? 서술어가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문장 구조를 몇 개로 나눴다? 3개로 나눴다. 그치? 자,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야? 각 성분을 이루는 요소가 뭐뭐가 있나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서술어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목적어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즉 문장을 보시고 얘가 어떤 단어 성분을 봤어. 근데 그 성분이 뭐야? 과연 무슨 어일까? 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법 요소랑 비슷해. 이히리기가 붙었어. 그럼 뭐야? 뭐 피동이다. 아니면 높임의 주체 선어말 앞에 시가 붙었어. 그럼 뭐야? 주체 높임법이다. 이런 것처럼 문장 성분도 똑같이 뭐가 붙어있을 때 걔는 주어계, 목적어계, 보소어계 이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어부터 가보자고. 일단 문장 성분의 단위는 뭐야? 어절입니다. 자, 어절이 무슨 뜻이야?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절 단위로 문장을 끊어서 볼 건데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절 단위 따라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따라서 철수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문장 성분 몇 개야? 3개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봤더니 첫 번째 뭐야? 철수가. 그리고 뭐가 붙어 있어요? 주격조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주어고 얘는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격조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며 읽는다. 여러분 품사가 어떻게 돼? 동사지. 따라서 얘 뭐가 됩니까? 서술어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그러면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조사? 격조사 되겠습니다. 격조사.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지금 보어, 서술어 한꺼번에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격조사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외우셔야 돼?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뭐라 불러? 주격조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뭐라 불러?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보어를 만들어줘요. 그럼 무슨 조사? 복격조사. 그 다음에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서술격조사. 관용어를 만들어주면요. 하는 김에 그냥 여기 다 쓸게요. 일단 관용격조사. 부사어를 만들어주면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이거 한정이죠, 그죠? 독립격조사 아니고 뭐야? 폭격조사.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 격조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외워야겠죠? 이걸 외워야 조사의 종류를 알아야 우리가 뭐야? 성분을 맞출 수 있겠지? 자, 주격조사 뭐가 있습니까? 이, 가, 그쵸? 얘 앞에 나무가예요, 나무이예요. 나무가죠? 모음이 오면 가, 자음이 오면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운 거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문제죠. 에서가 있습니다. 야, 두 번째 시험 문제 갈게요. 자, 에서. 얘 같은 경우에 문장 성분이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냐? 그 앞에 단체나 기간이 나와주고 에서가 붙으면 걔는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라는 아주 대표적인 부사격조사죠.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형태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조사로 쓰이니까 문장 성분이 달라지겠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학교에서
뛰쳐나왔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똑같은 에서라는 조사가 붙었잖아, 그치? 근데 요 성분이랑 요 성분을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 학교에서 뛰쳐나왔다. 얘는 뭐야? 학교에서가 뛰쳐나왔다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디로부터 뛰쳐나온 거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부사어 되겠습니다. 에서도 뭐라고 하셔야 돼? 부사격 조사라고 하셔야 돼.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발표할 때의 주체가 누구예요? 정부지? 그쵸? 스스로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고 이 에서는 주격조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격조사도 되고 주격조사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주어, 얘는 부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헷갈리는 거 에서를 구별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목적격조사. 자, 을과를 쓰겠습니다. 자, 을과류는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면 뭐야? 를, 자음으로 시작하면 을 요거 붙이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복격조사 할게요. 솔직히 얘는 따로 잘 안 나와서. 자, 복격조사. 얘 뭐가 됩니까? 되다. 그 다음에 아니다. 앞에 이 가입니다. 주의. 형태가 누구랑 또 똑같이 생겼어? 요 새끼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자, 목격조사와 주격조사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자, 이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형태가 똑같지? 그러면 어느 성분은 주어다, 보어다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학생이, 대학생이 되었다 라고 나와있을 때, 자, 내가와 학생이와 되었다. 문장성분 3개입니다. 자, 되다 같은 경우에 뭐야? 동사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무슨 어야? 서술어야. 자, 그런데 되다 아니다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보충하는 말, 보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딱 꼭 집어서 되다 아니다만 보어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얘도 이가고 얘도 이가니까 보어 주어, 주어 보어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만 보어 새끼예요. 제발 니네 마음대로 똑같은데 뭐 얘가 이게 되는 거나 이게 되는 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대학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이가만 보어예요. 그치? 그리고 얘는 주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뭐야? 보어가 있다. 요거 구별하시면 되고,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냥 똑같은 문장 하자. 자, 내가 대학생으로 되었다. 말이 살짝 어색하지만, 자, 요거 가볼게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새끼를 봤더니 되었다. 서술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가와 붙어있는 주어죠. 왜냐하면 된 주체니까. 자, 그런데 요놈 새끼, 자, 요놈 새끼를 봤더니 원래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만 복격조사라고 그랬는데, 요 아이의 조사를 봤더니 으로, 뭐뭐로, 여러분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러면 부사격조사가 붙은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부사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근데 여러분 얘는 뭐야? 원래 보어 자리죠.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 내기로 했어? 그냥 부사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 얘가 이가 대신에 으로가 붙게 되면 어떻게? 보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사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사를 좀 더 주목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문법은 조사랑 어미가 거의 다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학생으로 말 빠져. 그러면 여러분 문장 성분이 돼야 안 돼요? 문장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앞에 또 뭐가 붙어야 돼?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애들이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걸 또 물어보죠. 자, 내가 말이 살짝 어색하지만 비슷한 문장 쓰느라, 자, 내가 대학생까지 되었다. 자, 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까지. 자, 이거 뭐예요? 보조사입니다. 됐어요? 기억하셨다. 잘 자고 있네. 저기 자, 보조사. 여러분 보조사는 뭐야?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결정을 안 해줘. 자, 질문. 대학생까지. 이거 문장 성분 뭘까요? 나비. 이거 부사격 조사 아니야. 보조사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뭐라고 보셔야 돼? 보어로 보셔야 됩니다. 보조사가 붙으면 이거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보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보조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서술어의 자릿수를 보고 그 앞에 성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라고 보겠다는 거야? 대학생이까지 되겠다고 보겠다는 거야. 즉
복격조사와 부사격 아니 보조사 두 가지가 다 붙었는데 보통 격조사랑 보조사랑 두 개 붙으면 격조사가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격조사 생략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서 보조사는 의미만 더해줄 뿐 문장 성분을 결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뭐라고 하셔야 돼? 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치? 이거는 얘도 똑같아. 이가부 여러분 은는이 보조사죠. 그쵸? 그쵸? 그래서 철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는은 보조사기 때문에 철수는 이거 뭐라고 하셔야 돼? 주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조사는 뭐다? 문장 성분에 결정해주지 않고 그냥 요소로 간다. 다음 서술격조사 갈게요. 서술격조사 뭐가 됩니까? 이다. 자, 관용격조사 뭐가 있어요? 의. 네, 괜찮죠? 넘어갈게. 부사격조사. 이거 좀 많죠, 그쵸?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와, 과. 그 다음에 뭐야? 뭐뭐으로로. 그 다음에 뭐뭐에게. 그 다음에 뭐뭐에서. 뭐뭐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네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웬만하면 외워주셔서 얘가 부사어다. 이런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과제는 네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저 부사격조사에서 오거든요. 자, 요 새끼. 자, 요 새끼만 따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가 사실 부사격 조사인데 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접속조사와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얘가 또 형태가 똑같이 생겼거든. 예문 좀 봐볼게요. 자, 문제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똑같은 똑같은 철수를 피면 안 되네. 어떡하지? 철수를 따로 가야 되겠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싸우다. 자, 그러면 똑같은 뭐야? 와가가 쓰였죠? 그러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문장 성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원래 와가는 선생님 부사격조사잖아요. 부사하면 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싸우다죠. 자, 싸우다는 어떻게? 띠리리가 띠리리와 싸우다라는 대상이 필요한 서술어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하셔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필수적 부사어. 뭐야? 부사어 되겠습니다. 부사격조사예요. 괜찮아. 자, 그런데 얘는 먹었다죠. 여러분 잘 봐. 먹었다는 띠리리와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와는 어떻게 하셔야 돼? 목적어를 필요로 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와는 그럼 왜 꼈을까? 얘가 없어도 되는 성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와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과와 배 두 가지의 층위가 같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요럴 때 얘를 뭐라 불러? 접속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혼문장이야? 경문장이야? 중3 때 뜨거 기억나? 혼문장이에요? 경문장이에요? 이거 경문장이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와 나는 배를 먹었다 두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조사 와가가 원래 함정카드였지. 이거 들어가게 되면 마치 혼문장 같지만 얘 경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분을 잘 보시고 앞뒤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적혀있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뭐야? 목적어이다. 그리고 얘는 접속조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부사어는 요거 네 번째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 합격조사. 합격조사는 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현대시에서 맨날 했던 거죠. 뭐뭐아, 뭐뭐야, 뭐뭐이여, 뭐뭐이시여. 자, 요게 붙어있으면 뭐다? 합격조사다. 그래서 요 격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주어부터 독립어까지 성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됐니? 잠깐 졸리신 것 같으니까 문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조사가 붙을 경우 주의하자. 됐죠? 그 다음에 단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구단위가 될 수도 있고 절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격조사 보고 무슨 단위가 됐든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구별하자. 됐죠? 자, 격조사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에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그냥 품사. 단어 그 자체가 여러분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관용어와 그 다음에 부사어와 그 다음에 독립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사? 바로 관형사. 여러분 사로 끝나면 뭐야? 품사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사
그럼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놀람부름되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독립어가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나왔어. 관형사,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가 붙어서 또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성어미가 뭐였죠, 여러분? 어마롬이었죠, 그쵸? 자, 전성어미 종류 세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뭐다? 부사형 전성어미. 됐어? 어미가 붙어있다는 건 무조건 누구 뒤에 붙는다는 뜻이야? 어간 뒤에 붙는다는 뜻이야. 따라서 전성어미가 붙어있다는 건 결국에 동사와 형용사에만 붙어있다는 뜻이거든. 에헤! 동사 형용사는 무슨 어라고? 서술어야. 그러면 이 새끼가 그냥 어미가 붙어있으면 서술어로 취급하면 되겠죠, 문장 성분을. 그런데 요 새끼가 붙었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관형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 부사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요 이거는 뭘 봐야 돼? 조사 봐야 돼. 됐어? 명사형 전성어미가 보통 민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실수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고 실수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뒤에 뭘 본다? 격조사를 보고 문장 성분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로 뭐가 되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가 주로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조사가 이거밖에 안 붙어서. 그치? 그러면 요거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요. 관형어만 일단 예시를 들어서 가볼게. 자, 그러면 결국에 관형어라는 애새끼는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남들 다 가져가는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경우,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경우. 요렇게 세 가지가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애새끼들은 없어요. 요거 세 새끼만 뭐야? 단어 단위가 바로 성분이 되는 경우, 전성어미가 붙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가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이거 뭐야? 나의 책을 주세요. 그 다음에 새 책을 주세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하지? 또 생각나는 게 없어. 빨간 책을 주세요. 됐어? 그렇게 일단 써봅시다. 그러면 문장 단위가 뭐야? 어절 단위가 문장 성분이죠. 그러면 나의 새 책이 이거 책을. 그럼 이거 전부 다 무슨 어야? 목적어야. 그 다음에 주다가 무슨 어입니까? 서술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성분이 뭘 꾸며주고 있냐를 봤더니 나에도 책이라는 지금 체온을 수식해주고 새도 뭐야? 책을 수식해주고 빨간도 책을 서식해줍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 성분은 전부 다 무슨 어라고 하셔야 돼? 관형어라고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단위를 품사 단위, 그러니까 쪼개서 관형어가 뭐가 관형어가 되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대명사 플러스 관형격 도사가 붙은 경우. 그래서 관형사, 얘는 애초부터 단어 자체가 체온을 수식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사전에 등록됐을 때 애초부터 관형사로 품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무조건이야. 데스틴. 책을 꾸미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 거지. 따라서 얘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 자, 얘는 품사를 따지실 때 여러분 달에 붙여야 되죠. 빨갛다. 뭡니까? 상태 성질이죠.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의 어가 안에 느르는 던 붙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서술어로 태어난 아이인데 전성어미를 통해서 관형어가 된 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도 똑같겠죠? 부사형 뭐야?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독립어는 뭐가 있냐? 감탄사가 독립어가 되는 경우, 혹격도사가 붙어서 독립어가 된 경우, 그리고 전성어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 따로 챙겨야 되는 게 여러분 명사 제시어가 있어요. 자, 명사 제시어가 오면 걔도 독립어입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청춘, 아름다운 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청춘, 품사는 명사죠. 됐어? 근데 걔가 뭐야? 아름다운 말이다, 청춘. 또 가능하죠. 아름다운, 청춘, 말이다. 또 가능하죠. 됐어? 그래서 청춘 명사 제시어도 뭐야? 독립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 성분은 독립어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 기억해주기. 교재 보실게요. 그래서